반갑습니다. 저는 레드 다이아몬드 에이전트 이승국입니다. 방금 전에 그 영상을 봤는데, 저도 제가 생각났어요. 네, 저도 정말 어릴 때는 꿈 많은 아이였거든요. 굉장히 꿈이 많아서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았었는데, 항상 돈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돈이. 태권도를, 핸드볼 선수를 시작을 해서 핸드볼을 할 때,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야, 돈 없다. 네가 무운동이고 그거 인기도 없다. 이래서 핸드볼을 그만뒀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태권도를 시작을 해서 태권도에서 그래도 부산에서는 그래도 전국체전 이렇게 나가고 메달 따고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특기생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또 선생님들이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네, 너무 인기 종목이라서 선수할 사람 너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포기를 했어요. 그렇게 흘러오다가 어쩌면 제가 지금의 이 강의까지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온 것 같은데, 오늘 하우투 강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 전혀 없고요.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것만 반복을 해도 사실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넘어가면 성공, 석세스. 네. 성공이라는 거를 저는 오늘 여기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얘기를 하는데, 성공을 어떻게 하면 될까? 성공을 어떤 걸 잘해야 될까? 어떤 걸 가지고 있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을 해보셨어요? 과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 돈? 아니면 시간과 노력? 아니면 어떠한 명예나 원래 가지고 있던 자질, 이런 것들일까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아까 전에 도입부에 얘기를 드렸다시피 저는 돈도 가진 게 없었고, 그렇다고 뭔가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천적인 능력과 후천적인 능력을 봤을 때 저는 가진 게 별로 없었어요. 선천적인 능력이라는 거는 제가 응애하고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성격, 그리고 자질, 그리고 뒷배경, 저희 부모님의 뒷배경 등등등 그런 것들을 선천적인 능력이라고 합니다. 저는 선천적인 능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천적인 능력은 내가 살아오면서 받는 교육들, 그리고 내 주변의 환경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후천적인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성공의 요소라고 했다고 하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사실 많이들 생각하시고 있고, 이 부분들을 많이들 좀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게 아닌 태도라는 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도는 딴 게 없습니다. 여기서 선천적인 능력이 굉장히 좋은 100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당연히 선천적인 능력이 좋아서 후천적인 능력까지도 잘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래서 200점, 100점에서 200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태도가 빵이라고 한다면, 이 성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태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태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다 각자 어떤 소양, 재능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재능을 꽃피게 하는 게 이게 태도구나. 그러니까 씨앗을 심는다고 모든 씨앗이 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구나. 그러면 그 씨앗이 예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끔 하는 힘이 뭐냐, 그게 태도인 것 같고, 그 태도가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고 생각해요. 네. 태도라는 건 제가 좀 가방끈이 짧아서 네이버 형님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태도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 첫 번째는 몸의 동작이나 몸을 가누는 모양새를 뜻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를 대하는 마음가짐 또는 그 마음가짐이 드러난 자세를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어떠한 일이나 상황 따위에 대해 취하는 입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태도에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태도고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태도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어떤 일화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 여기서 방영이 됐던, 외국에서 방영이 됐던 내용이 있는데 제가 좀 이게 말을 잘 다려서 잘 못하는데 예, 일단 그 다큐멘터리에 어떤 게 나왔냐면 어렸을 적부터 이제 못 배운 남자와, 그래서 깡패 생활하고 있는 남자와 술집에서 어떻게 이렇게 몸을 팔고 계시는 여성분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게. 예. 그래서 쌍둥이가 나왔습니다. 왜 웃으시죠? 굉장히 진지한 내용인데 쌍둥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쌍둥이들을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 30년이 지나서 그 쌍둥이를 찾아러 갔어요. 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한 사람에게 가고 두 사람에게 갔는데 한 명은 30년 뒤에 갔을 때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쌍둥이는 판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에서 어떠한 질문을 했냐면 수감 중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어요. 30년 전에 이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있어서 촬영을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한번 찾아왔습니다. 지금 혹시 어떻게 이렇게 되신 거예요? 라고 질문을 딱 던졌는데 그 수감 중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깡패 아빠랑 창녀마 밑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판사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제가 30년 전에 이 쌍둥이 나가지고 다큐멘터리에 왔었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판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깡패 아버지와 창녀 어머니 밑에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었을까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일이나 상황 따위에 대해 취하는 입장이 거예요. 첫 번째 수감 중인 그 사람은 자신이 어떠한 부모님들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거죠. 그냥 어떻게 이런 부모님이 있어 내가 배우지도 못했을 거고 교육도 못했을 거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핑계만 댔던 거고, 두 번째 판사를 하고 있던 사람은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더 잘 돼서 부모님들한테도 잘해야 돼, 옆에 있는 형제한테도 잘해야 돼, 내가 더 모범이 돼야겠다, 욕먹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여러 가지들의 생각을 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긍정적인 태도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태도, 긍정적인 태도,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평일날 1박 2일이라는 세미나에 여기 오신 분들이 어쩌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많은 핑계를 댈 수가 있겠죠. 저도 핑계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저도 오늘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이렇게 와있죠. 그리고 이거는 살짝 제 방어인데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강의가 좋다 안 좋다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들으시는 분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들으신다고 하면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VSS. 영어로 써놓으면 좀 뭔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이게 못 배운 사람들 좀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V는 비전이고요. S는 스킬, 마지막 S는 솔루션입니다. 영어를 좀 영어 좀 돌아가네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 1은 비전인데, 비전은 이 단어를 검색해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서 가장 딱 꽂혔던 게 뭐였냐면 환상이라는 거였어요. 환상. 그리고 상상 또는 환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저희는 꿈을 상상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을 하거나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수많은 것들을 할 때, 또 지금 우리가 여기 계시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거나 퍼스트를 할 때도 꿈을 상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꿈이 없거나 또는 목표가 없을 시에는 사실상 어떠한 것에 도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표를 생각해야 되고 꿈을 생각해야 돼요.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와 계시지만 꿈은 다들 있으시죠? 생각해 본 적 있으실까요? 네. 저는 꿈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아이 중에 하나였어요. 첫 번째는 이런 얘기 하면 제가 좀 상상이 이상한 상상을 좀 잘하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사실 일부 다처제를 사실 못 꿨어요.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수많은 나라에서 그렇게 돌아가는 나라가 있거든요.
싶었어요. 제 꿈이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안 되니까. 네, 안 되니까. 포기를 했는데 수많은 꿈들을 가지고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꿈이라는 건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꿈이라는 건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꿈은 실질적으로 내 어떤 자본 또는 시간 이런 모든 것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생활할 수 있다고 하면 뭘 하고 싶냐? 요걸 던졌을 때 자신들의 꿈이 나와요, 사실. 그래서 그런 꿈들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항상 꿈, 목표를 저는 설정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저한테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마케팅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학력도 좋지 않아,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우리 뭐 대표님, 나장님처럼 이게 또 괜찮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저보고 굉장히 인상을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평범한 내가 무언가를 내 꿈들을 이루고 싶으면 어떤 걸 해야 될까 하다가 제가 찾은 건 네트워크 마케팅이었어요. 그래서 꿈은 당연히 따로 있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가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저는 사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제가 이 비전은 어떤 게 있었냐면 무조건 아무것도 없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거. 저는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목표를 저는 설정을 했던 것 같아요. 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결국은. 그러면 하고 싶은 일은 저는 절대 아니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별로 안 하고 싶어요. 그냥 놀고 싶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꿈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목표가 없으면 사실 도전도 없어요. 희망도 없고 도전도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우리 퍼스트를 할 때는 목표라는 걸 꼭 설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길게 보면 1년, 더 길게 보면 3년, 더 길게 보면 5년, 그리고 10년까지 목표라는 걸 무조건 정하셨으면 좋겠고, 그거를 조금 세분화시켜서 나눠서 이 목표를 어떻게 나갈 건지를 좀 생각하는 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하실 때는 항상 멀리, 1년이면 1년 멀리 보셔야 돼요. 멀리 보는 거는 어렵지 않죠? 사실 뭐 여기서 멀리 목표를 정하라고 하면 모든 분들이 사실 크라운 로얄 이라는 목표를 두실 거예요. 아닌가요? 네. 그리고 짧게 보면 어떤 누군가는 추천을 4명 것들을 목표로 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그리고 올해 안에 다이아몬드를 달성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수많은 목표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목표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단 그 목표는 누군가에 의해 정해지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나의 생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목표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목표가 정해진다면 그거는 행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그래서 무조건 나의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고, 멀리 보고 지금 현재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 비전. 그래서 무조건 꿈을 상상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들 뛰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목표를 설정했을 때 꼭 필요한 것들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도 퍼스트, 와이 퍼스트가 강의가 있었죠. 네, 저는 이 와이 퍼스트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왜 네트워크 마케팅인지 저는 얘기를 드렸죠. 잘난 게 없기 때문이에요. 네, 유일하게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네트워크 마케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왜 네트워크 마케팅이 왜 퍼스트인지, 왜 지금인지 반드시 여기 계신 분들이 꼭 한 번은 생각을 해보시고 또 올려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드림리스트를 가져야 됩니다. 꿈은 자신이 하지 못하는 것도 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드시 드림리스트를 작성을 하시면 좋고, 나의 꿈으로 주변 분들에게 진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특히나 우리 이번에 의장님께서 저희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뜨거운 영향력을 행사를 하셨죠. 비전도. 어떻게 해요? 1월, 2월, 3월에 프로모션을 걸어주셨죠. 저는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뜨겁게 다가왔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또한도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체크리스트인데, 체크리스트는 뭐 연간 체크리스트, 목표 설정, 그리고 그거를 월간 단위로 쪼개서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간, 그 다음 1일로 나누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실제로
저는 이런 드림리스트,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을 실제로 다 해봤어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제가 하나 했던 게 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다가 제가 제 강의를 예전에 할 때 들어보신 분은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왜 웃으시죠 갑자기? 슬픈 얘기예요 이거. 헤어졌어요. 비전이 없다고 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저희 대표님께서 저한테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비전을 보여주셨냐면 송사장님 이제 복귀하세요. 예? 아, 네, 그래 복귀하려 했습니다. 진짜 성공사장님은 2달이면 성공해! 얘기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복귀를 했죠. 2달 만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지만 목표 설정은 했었어요. 잘 안 됐을 뿐이지.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제 가슴을 조금 뜨겁게 만들었던 게 뭐였냐면 느리게 가는 우체통 6개월 뒤 나에게 쓰는 편지라는 어떤 목표 설정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편지를 썼어요. 6개월 뒤 나의 승마 잘 지내나? 야, 이 새끼. 일단 좀 뭐 성공해가지고 좀 기깔 나갔다. 이제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찾아가가지고 여기 옆에 다시 붙이놨나? 막 이런 식으로 썼어요, 편지를. 그리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6개월 뒤가 됐죠.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여자친구는 옆에 있더라고요. 네. 이러한 어떤 비전, 목표 설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체크할 때 포인트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그 달러의 목표를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는 내 좌우의 키맨들의 현 상태와 목표를 파악을 합니다. 나만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내 하선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영향력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비전을 주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목표 설정을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주부터 해서 역순으로 주 단위 목표를 세분화를 시켜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반드시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째는 그 목표를 스폰서와 파트너랑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제가 목표 설정을 할 때 직급 또는 여행 프로모션 이렇게 아까 적어놨었어요. 여기 수많은 분들이 지금 여행 프로모션을 목표로 수많은 목표들을 짜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달 1월 달을 틈을 딱 보고 봤을 때 4명 안에 들면 20명 안에 들면 4명으로 추천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나는 31일까지가 4명 추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맞죠? 자, 그러면 이 4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첫째 주 10일까지 1명을 한다. 또는 17일까지 2명을 한다. 24일까지 3명을 한다. 31일까지 4명을 한다가 나의 월간 목표가 될 거예요. 주간 목표가 될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하루하루 단위로 쪼갠다고 하면 일주일 안에 내가 1명을 추천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될까? 그것 또한도 하루 계획으로 짜셔야 됩니다. 하루에 3명을 만나야겠다. 홀드컨택을 5개를 돌겠다. 거절을 몇 개를 받겠다. 등등등. 그러한 1일 계획서를 쓰시고 체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하루 단위에 이게 안 되었다고 하면 다음 날로 반드시 옮겨줬고 행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목표 리스트고 체크리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비전을 보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킬입니다. 스킬은 여기에 기술을 익혀라 이렇게 되는데 스킬은 제가 게임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네, 기술이고 어떤 능력치고 여러 가지 나오죠. 근데 스킬은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스킬은 결단하고 행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스킬은 정말 뛰어난 건 없습니다. 수많은 게임 또는 어떤 제가 이 운동 여러 가지를 보면 똑같은 동작을 반복했을 때 그게 기술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태권도 운동을 할 때 진짜 다른 발차기나 하나도 연습을 안 했어요. 딱 하나만 가지고 제가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따거든요. 어떻게 따냐면 전 뒤차기밖에 연습 안 했어요. 일격필살이다. 뒤차기만 다 갑니다. 리스크가 없어요. 왜 리스크가 없냐? 그냥 뒤차기를 타지 않고요. 점프해서 뒤차기를 쳤어요. 안 맞으면 그냥 쓰러지면 되는 거예요. 태권도 누워있을 때 밟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만 연습해서 제가 전국체전 메달을 땄었거든요. 그런 똑같은 행위를 반복을 하는 거, 그게 저는 스킬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킬은 딴 게 없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려고 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강의를 사실 뭐 제 이 그거 좀 뭐라 해야 될까 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강의를 딱 맡았을 때 의장님께서 딱 하시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대표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표님 못하겠어요. 왜요? 송선 잘하시잖아요. 잘 못할 것 같아서 못하겠습니다. 근데 대표님 그러시죠. 그냥 하는 대로 하세요. 아니 잘하시잖아. 얘기하길래 사실 생각은 있는데 이게 하우트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 내용을 얘기를 드렸는데 좋네 하세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사실 잘하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정말 뻗적인 아이디어를 주려고 올라온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맡은 바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냥 해보려고 해서 올라간 거예요. 왜? 앞으로 이런 무대가 제가 얼마나 더 설지 모르겠지만 하면 할수록 전 더 잘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올라갔고요. 실패하고 또 실패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실패가 무조건 나를 성장을 만들어냅니다. 스킬이라는 건 다른 건 없어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지금 올해로 21년 차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보다 능력치가 제가 좋을까요? 좋지 않아요. 저는 끈기 있게 집요하게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가장 한 명을 리크루팅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세월을 보냈던 게 6년입니다. 등록 시켰을까요? 못 시켰을까요? 했어. 네? 네, 시켰어요. 네, 2명 6년 동안 리크루팅. 네, 그냥 물어 뜯는 거예요. 네, 뭐 있나요? 방법이 뭐가 중요해요? 아닙니까? 아니 무조건 예스 아니면 노입니다. 모든 상황은요.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2달 만에 성공할 수 있다고 올라갔어요. 근데 2달 만에 성공을 하려면 사인을 50개를 받아야 돼요. 혼자.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사인 잘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냐? 저는 한 명 찍으면 무조건 카드 받을 때까지 안 놔줬어요. 그래 누구야? 오랜만이네. 우리 차 한잔 먹을까? 이거 왜 그러시대요? 일단 보자. 갔어요. 그리고 제가 네트워크 굉장히 오래 한 사람이 알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내가 왜 할게? 질문을 했어요. 내가 뭐라 그러냐면 혹시 이거 새로 하신다고 안 그래도 주변에서 들었는데 그거 하신다고 같이 하자고 이렇게 하시면 아니 왜 할게? 반복했어요. 14시간 동안. 카드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예. 방금 의장님의 어떤 행동을 봤는데 약간 주유소 습격사 받은 생각이 났어요. 한돈 방패. 네. 근데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패를 실패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언젠가는 이 사람은 분명히 나야겠다. 그래서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시도, 성장이 성과를 무조건 만들어냅니다. 여기 오늘 와 계신 분들은 또 한 번 성장을 하신 거예요. 어떤 성장을 했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긍정적인 태도예요. 어떤 거? 1박 2일 오는 거요. 굉장히 힘듭니다. 아닌가요? 앉아 계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제 강의 듣는 거 힘들어요. 저렇게 웃어주는 거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또 하나의 성장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성장들이 모여서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미팅도 마찬가지고 시스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미팅은요 성공할 때까지 그냥 하면 돼요. 어떠한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방법을 하나 알려드렸잖아요.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 방법. 이런 것들 분명하면 참 좋은 거. 그죠? 네. 근데 진짜 100%의 어떠한 방법들은 없어요. 그거를 반복하는 행위를 했을 때 나만의 스킬들이 생겨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꾸준히 해놔야 스킬은 생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명단 작성, 1차 미팅, 스베알초는 굉장히 많이들 얘기를 하시죠. 명단 작성은 딴 건 없다고 생각해요. 이 뭐 PPT를 사실은 저희 책필상사님께서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내용들을 막 이렇게 막 이상 가로놓고 이런 거는 제 내용이 아니에요. 라임이라고 지각이 꼭 해달라고 얘기했어. 내 사람의 내 사람을 찾아라. 네. 내 사람의 내 사람을 찾아라. 이 라임을 넣어요. 네. 자, 성장하신 거야. 다들 성장하신 거야. 네. 내 사람이 내 사람 찾는 거예요. 명단 작성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누구나가 명단 작성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뭐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서 성공을 해야 되고 그 성공이 내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이 사업을 한다면 명단 작성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무조건 나의 판단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 판단이 아니라 그건 상대방이 판단하는 거지 내가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연락 안 한 지 정말 오래됐는데요. 저 사람 잘 몰라요. 어떤데요? 이런 수많은 얘기들을 해요. 근데 가만히 떠올려 보자고요. 제가 승리사는 여수인 사이를 어떻게 알게 되죠? 저는 한 번씩 대화를 하거든요. 여수인 사장님 먹방하는 거 꼭 보고 싶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사업적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어릴 때 제가 친구를 사귀는 것들을 보면 친구는요 처음부터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어떠한 계기 또는 내가 한번 말 붙여본다거나 짝꿍이 돼서 선 넘어오지 마라 이런 거 해본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상 조금씩 지속적으로 친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명단 작성을 하고 나서 반드시 1차 미팅은 내가 직접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친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수많은 사람들이 인맥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새로운 인맥을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전달할 수 있죠. 거절해도 그 사람이 그러면 저는 의존하나요?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맥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1차 미팅에 가서 단순히 내가 그냥 이 사업을 전달하고 싶다 해서 내 의도대로 그냥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진짜 어떤 걸 내가 진심으로 전달해 줘야 될까를 듣고 오는 미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1차 미팅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해결점을 찾아야겠죠. 그죠? 네. 그리고 스베알초는 뭐 쓰고 배우고 알리고 초대한다. 이거는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됩니다. 쓰지도 않고, 그죠? 배우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내 성공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솔루션,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 이건. 솔루션. 어떻게 얘기를 해도 어려워. 근데 쉽게 표현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떠한 행위를 하고 어떠한 일을 하고 모든 걸 할 때 문제가 없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한도 사실 제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문제가 많아요 지금. 목이 너무 말라 지금. 네. 하지만 그냥 하면 돼요. 네. 목 마르다고 해서 모가지가 떨어지진 않잖아요. 네. 왜? 저는 더 큰 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더 큰 걸.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지금 사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네. 문제가 없는 사업은 없고 문제가 없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근데 그 문제의 크기나 그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당연히 첫 번째 제가 얘기를 드렸던 비전이 커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누구에나가 생깁니다. 걸을 때 뭐 어떤 틈이 있거나 뭔가 끼인 거리 있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턱이 있네 넘어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진짜 어떤 큰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 큰 문제들은 내가 얼마나 큰 목표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큰 비전을 보고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별거 아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없는 사업은 없고 그 큰 문제를 해결할수록 나의 목표와 나의 꿈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시고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무조건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딴 거 없어요. 명단 상의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명단은 반드시 작성을 하고 1차 미팅을 하는 겁니다. 1차 미팅을 하고 나면 수많은 것들이 내 가슴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평소에는 저는 그냥 여승민 사장님이 잘 먹는 대식가로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들어보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녀들에 대한 마음, 엄청난 열이 그런 분이셨단 말이에요. 알게 됐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저는 스폰서와 상의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스폰서는 저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먼저 이 길을 걸어가셨고 이 길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부딪혀 봤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부분을 뛰어넘어 보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유하고 그 부분을 상의를 하고 반드시 상의를 할 때는 이만저만한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상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 상의는 절대 그건 상의가 아니라 그냥 해주세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명단 상의를 할 때 반드시 그렇게 상의를 해보시면 좋고 AB 시간계를 이용하라는 건 폴로의 법칙은 당연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폰서에게 상의를 하고 내 부분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나 나의 어떤 입장들이 잘 전해지지 않을 때는 반드시 스폰서를 연결을 하셔서 그분들에게 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연결을 합니다. 호일러 법칙은 우리 지문기 사님께서 굉장히 좋게끔 편안하게 알아듣기 쉽게끔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그것까지 설명하진 않을게요. 네, 그냥 잘 연결해라. 네, 그 연결하는 부분은 솔직히 너무 많아요. 다 읽으면 오늘 요거 못 맞춥니다. 꼭 찾아보세요. 호일러 법칙 그리고 지문기 사장님 강의하신 거 분명히 어떤 녹화본이나 녹음본이 있을 겁니다. 들으십시오. 표본입니다. 네, 그래서 바라기 전에 반드시 나부터 잘하면 됩니다. 서운함보다는 고마움을 생각해야 돼요. 사업의 주체는 나지 누군가에 의해서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나로부터 시작되는 사업이고 내가 잘하려고 해야 되고 내가 생각을 해야 되고 모든 건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다가 잘 안 된다 싶으면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내가 흔들렸다고 하면 나의 비전, 나의 목표 이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거고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큰 목표가 있다면 이루기 위해서 다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내가 다시 반복을 한다고 하면 그 전에 해왔던 스킬들이 어느 정도 능숙하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전은 조금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전하다 보면 또 스폰서랑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을 또 현명하게 넘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더 큰 목표가 생기고 더 큰 스킬이 생기다 보면 나 또한도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고 누군가를 성공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상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고요. 이거를 예시를 들어보려고 해요. 여자를 만나면 저는 사실상 이 강의 내용이 제가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 강의 내용이 제가 20살 때 네트워크 마케팅을 배울 때 들었던 내용입니다. 경영 리더십의 3대 원칙이라는 강의였어요. 물론 제가 각색을 했죠. 바꾼 거예요. 네, 바꿨는데 그거를 저는 듣고 나서 수많은 생각을 제 행동에서 제가 어떤 행위를 다 이걸 대입시켜봤던 것 같아요. 여자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목표가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어떤 거요? 진짜 이쁜 여자. 진짜 몸에 좋은 여자. 그리고 절대 경상도는 안 돼. 저 사투리 듣기 싫어. 저는 경상도에서만 생활했고 수많은 여자들이 다 경상도였기 때문에 너무 싫었어요. 오빠야! 이랬어요. 근데 저는 오빠 이 말이 너무 듣고 싶어요. 그래? 그런 비전이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스킬을 어떻게 했냐? 저는 이런 이거 제 취향 아니에요. AI 제가 이거 누가 만들었죠? 미치겠다. AI 네, 누구 취향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AI랍니다. AI. 네. 제 이상형은 아니고 이러한 여자를 만나고 싶었다. 이러한 목표, 비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스킬, 기술을 익히려고 했습니다. 기술을 익히려고 하다 보니까 명단을 작성할 수밖에 없었어요. 맞잖아요. 학교, 초등학교 동창들, 중학교 동창들, 고등학교 동창들, 대학에서 다 만난 애들 명단을 적어봤어요. 그 중에 괜찮은데 연락처가 없어? 땄어요. 친구들 통해 그리고 만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거의 한 100번은 깨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봅니다. 키도 짧으니까 얼굴도 뭐 지금은 제가 굉장히 많이 젊어졌어요. 몸매를 몰라서. 네. 제 20년 전 사진 다음에 한번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거절을 받아봤거든요. 받아 보다 보니까 기술이 생기고 문제의 해결점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게 있었냐면, 이거 사실 이거 좀 약간 19금으로 갈 수 있어서 제가 좀 약간 처리를 하겠습니다. 방법이 생겼어요. 어떤 방법이 생겼냐? 일단 장소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는 허접할 때 이렇게 갔어요. 시간 괜찮으세요? 없어요! 하는 거예요. 짠 나잖아요, 사실. 네. 그래도 못생겼다 이러면서 왔어요. 네. 근데 계속 들이대다 보니까 이게 기술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 딱지 안 맞는 기술이 생겼어요. 어떻게? 딴 거 없습니다. 그냥 현대 백사장 제가 저런 데 많이 다녔거든요. 그냥 돗자리 그냥 앉아요. 앉아. 그래, 앉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더라고. 와, 3,000원. 앉아. 100%. 근데 내가 사기자면 안 사거든요. 신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중요하더라고요. 왜요? 어떡해. 왜 알죠? 시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 시간이 중요했냐면 백사장에 가면 수많은 전국에 있는 여자들이 앉아있습니다. 돗자리 3명, 2명, 4명 이렇게 막 앉아있어요. 9시, 10시 이때 가면 100% 깨져요. 저는 몇 시에 가냐? 왜요? 사회생활 마시고. 그때 당시 제가 해운대 사람이거든요. 해운대 영화관이 있었어요. 신야영화를 봅니다. 혼자 조용히. 신야영을 앞으로 딱 때리고 나오면 새벽 1시가 넘어요. 그럼 든든하게 국밥 한 그릇 먹어요. 그럼 2시간 넘어가잖아요. 슬금슬금 하네요, 그 사람은. 그냥 앉아있어, 사람들. 미련 못 버린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딱 100% 사귀다. 비전을 보고 스킬을 행하고 소주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내 돈만큼 똑같아요. 제가 결혼을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릴까요? 굉장히 쉬워요. 첫 번째 비전을 정확하게 봤습니다. 어떤 거요? 나랑 결혼. 일단 얼굴값 하는 여자를 싫었어요. 왜? 집에 밥 하나 저의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여자니까. 제가 워낙 수련이 잘 안 돼가지고 가정을 맡게 되는 여자니까 일단 힘이 좋아야 되고. 왜요? 가정. 제가 힘이 없어가지고 힘이 좋은 여자를 원했어요. 그리고 집안일 잘하고 이렇게 조금 같이 어디를 나갔을 때 부끄럽지 않은 정도, 성실한 여자, 이런 여자를 저는 결혼 상대로 원했어요. 결혼은 당연히 나의 비전이겠죠, 목표 설정. 그리고 두 번째, 스킬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또 명단 작성을 했습니다. 명단 작성을 저는 이때는 조금 걸렀어요. 물론 이쁜 여자는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좋아해 주는 여자에 대해서 적었어요. 몇 명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를 사귀고 싶었을 때 그런 했던 행동들처럼 콜드 컨택도 좀 해봤어요. 해보다 보니까 콜드 컨택은 굉장히 확률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알아가는 가정까지 5시간 노력합니다. 그래서 명단 작성, 제가 원래 알고 있는 지인들의 명단 작성을 통해서 가장 나에게 잘해주는 여자, 나를 사랑해주는 여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의 제 와이프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 여자가 제 소시적에 젊을 때 몇 년을 따라다녔습니다. 누구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를 잘 모르시는 분은 싫어하지만 좀 잘 알게 되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명단 작성을 하고 스킬을 걸었어요. 제가 매달리면 안 되니까. 첫 만나면서 그랬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야, 한번 보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갔어요. 딱 가서 먹을래? 저기 가고 술? 하나 했나? 해가지고 술 딱 먹었어요. 거의 뭐 갔어요. 예. 그리고 한강을 걷는데 진짜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제가. 근데 얘는 지금 좋아 죽겠는 거야. 상대방이 이거를 끌어내는 스킬을 대단한 거죠. 하나라도 계속 끌었어요. 뭐 얘기하면 그래 이거만 했어요. 그러니까 오빠 잠깐 앉을까요? 이렇게 딱 앉았어. 그래가지고 가만히 앉았으니까 지금 너 뻘쭘뻘쭘한 거 봐요. 야 할 말 있어 빨리 해라. 집에 가고. 그러니까 오빠 우리 사귀면 안 돼요? 그래 알았다. 이런 태도를 얘기하게 됐어요. 그리고 뭐야? 사귀자 하고 제가 그 다음부터 제가 매달리기 시작했거든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저한테 진짜 잘해줬거든요. 지가 한 달 벌어가지고 저한테 투자를 다 했거든요. 그걸 몇 년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진짜 피를 다 떨어져 내돈 그만두고 제가 자영업을 피를 다 떨어졌을 때 그랬어요. 야 결혼하자. 그게 뭐라냐면 오빠 전세에 저는 돈 있어. 없는데 오빠 직장 제대로 된 직장이 있어? 너 인마 공장 운영 없잖아. 돈 안 나오잖아. 맞지? 헤어져. 그리고 헤어지고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다시 시작을 하면서 그 여자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뭐라고 했냐면 꿈을 얘기하고 목표를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돼서 너와 이렇게 집을 잘 보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목표와 어떤 꿈들을 얘기를 해주니 그 양반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오빠 옛날에 오빠처럼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 그렇게 해서 저는 결혼을 하게 됐어요.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수많은 분들이 어떠한 네트워크 마케팅 지금 퍼스트 코리아를 들어오셔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시고 계시고 뭐 어떤 누군가는 앉아서 또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나 지루하네. 오라노. 이런 것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군가한테는 이 자리가 굉장히 소중하고 절실한 자리라고. 저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계신 어떤 누군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러한 것들을 조금 배워가는 시간, 느껴가는 시간,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강의를 마무리할 거고 이 첫 번째 위대함을 방해하는 것은 굿이다라는 게 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할 때 마찬가지로 굿이라는 뜻은 사실 그저 그런 거 맞죠? 이 정도면 됐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전부 다 저희들의 앞뒤를 방해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조건 그레이트 퍼펙트. 그렇게 달려나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두 번째는 새로운 결과를 내다가 창조하는 것이 열심히 했더니 그런 일이 벌어졌다 혹은 그냥 일어났다는 건 절대 없습니다.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그랬지만 이번에도 이런 어떤 여행 프로모션 나왔을 때 네트워크 사업할 때 여행 프로모션, 어떤 프로모션 내가 어떤 무조건 이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항상 저는 저부터 변화를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는 대로는 절대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성공, 내가 어떤 결과를 만든다는 건 창조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의 첫 번째는 여기 계신 분들 본인들의 변화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일이든 멘토가 있어야 되고 스승이 있어야 되고 스폰서가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일을 할 때 또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때는 무조건 멘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의 멘토는 한 20년간 저희 멘토는 항상 두 분이셨습니다. 저를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우리 제1의 스폰서니까 항상 강하게 아빠처럼 이끌어줬던 유장수 대표님 20년 동안 저희 멘토였어요. 동갑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제가 하지 못하는 생각을 했고 어른스럽게 행동하고 저는 감정적이라고 하면 저분들은 저의 감정을 딱 다독여줍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저는 네트워크를 시작을 했어요. 다시. 그래서 지금은 저분들 옆에 있기 위해서 저는 살아갑니다. 이게 어쩌면 저의 꿈이기도 해요. 저분들이 없는 내 삶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은 지금 퍼스트라는 곳을 만나서 이분들과 함께 성공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고 합니다. 네. 그래서 스승이자 멘토이자 우리 스폰서 이분들을 저는 함께 같이 사업 성공하고 싶고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런 분들을 조금은 만들어서 사업을 행했을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동영상을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그때 그 당시에 나의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모르니까 너무 모르고 속주고 지금 그 앞에서 저런 세팅하는 게 좀 모호하게 보여. 그러니까 아예 뭐지 신인이 그렇게 뭐 영향력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신인이라는 위치에 있을 때 진짜 좋은 선배들이 있는 현장을 경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다예요. 왜냐면 남들보다 빨리 됐지만 아는 게 너무 없었고 시행착오를 내가 겪어야 한다면 저에게 주어지는 롤은 큰 롤들이 주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그 시행착오의 기간을 단축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방법은 선배들을 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후임이 들어가서 어떤 무조건 네 그렇게 해서 선배들 봐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수많은 성공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네트워크 퍼스트 시스템에 함께 탑승해서 다 같이 25년도에는 좋은 결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